뭐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3번 문항, 팀, 협업, 실패 경험, 배운 점.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조합하는 겁니다. 이거는 금융권 취업하고 1도 솔직히 상관이 없죠.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질문 주세요. 저 부분의 선택을 키워드로 써도 될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선택 안 되나요? 될 수 있어요. Y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선택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그 물음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부분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키워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뭐 엄청난 부정적인 키워드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안 쓸 거잖아요. 그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 문항은 팀 관련된 문항인데요. 팀, 협업, 결과 실패, 그다음 배운 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 자소서를 쓸 때 잘 봐야 될 거 뭐냐면요. 되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작성해라라고 얘기해줘요. 이게 은행 자소서가 예전과 지금 달라진 면이에요. 왜냐? 답답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듣고 싶은 거는 따로 있는데 자꾸 엉뚱한 걸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팀을 이루어 협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해라. 그리고 변환의 점을 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써야 돼요. 자, 보세요. 개인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인이 아닌 팀의 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첨삭할 때 개인 쓴 거 엄청 많았어요. 그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여기 분명히 팀이라고 돼 있는데 왜 개인을 썼냐? 할 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제가 그 문제를 안 보고 자꾸 그 답만 적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 또 실수하는 거. 팀을 이루면서 여기 성공했던 경험 쓰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실패해요. 근데 또 성공 경험 쓰고 있어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쓰고 있는 친구도 많다니까요. 세 번째, 또 그냥 팀을 이룬 경험 나열이 아니라 지금 협업을 어떻게 했는지 썼어요. 그냥 나는 팀 활동을 했어요. 이 한 줄로 끝내는 친구들 많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팀을 이루어서 협업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야죠. 어떻게가 하우. 그냥 팀 프로젝트 활동을 했습니다. 그냥 이 한 줄 쓰고요. 협업에 대한 얘기가 1도 안 나와. 그거 아니라고요. 팀에서 협업이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업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배웠는지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게 이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 4단계 핵심 구조를 이해하면서 자소서의 큰 틀을 구성해야 돼요. 이 4단계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일단 이 네 가지 구조가 완성된 다음에 하세요. 이해되셨죠? 일단 묻는 말에 답하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전달하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취준생들이 지금 범하는 세 가지 실수보다 팀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팀 프로젝트 성공 경험으로 맞추게 마무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소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실패 경험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팀 프로젝트니까 그냥 성공 경험으로 멋지게 마무리해.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경험은 뭔지 알아요? 실패 경험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실패 경험을 앞에는 살짝 여기 작성해. 그러다가 갑자기 끝에 마무리에는 갑자기 성공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기업은행에서 왜 이렇게 물어보겠냐고요. 물어볼 의도가 있어요. 근데 자꾸 그거를 내가 좋은 것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본질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를 더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리수를 자꾸 투척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실패 경험을 생각해 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설정이라는 거. 그거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취준생이라는 틀에 갇혀서 사실 그 가이드,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벗어나요. 저랑 만났다면.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머릿속 비우세요. 자, 제가 최면을 걸게요, 여러분. 최면을 걸게요. 다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한번 백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문항을 주는 이유는 기업은행에서 이런 거예요. 자, 기업은행이라는 거대한 조직도요. 어떻게 돼요? 이 팀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팀의 팀워크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개별 역량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특히 금융업,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그 자산을 관리하는 수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역량이 떨어지면 굉장히 남한테 민폐고 이게 직결되는 게 돈이에요, 돈.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개인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직 안에서 개별 역량을 증명해야지 조직을 뚫고 이게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이걸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 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넣어주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히 금융권은요, 좀 보수적이에요. 기업은행은 조금 더 그러할 거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해요. 실패를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많아요. 있을 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무조건 어떠한 실패든지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게 작은 실패이기 때문에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패를 하면서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배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면접장에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질에 충실해지면서 여러분들 경험 정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정말 시간을 잡고 내실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형식적인 이야기 하면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기업은행원 그리고 인턴이 돼서도 여러분 힘든 일, 실패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항을 내는 거예요. 문항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이겨낼까? 우리 인턴들이 어떻게 이겨낼까를 보고 싶지만 그 설정을 지금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이 지원자의 유사한 경험들을 보고 그것들을 극복한 경험들을 이해하면서 지원자를 판단하는 겁니다. 상황 설명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이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면접 때 어느 면접이든 나올 수가 있어요. 기업은행이 아니라 일반 기업, 공기업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 한 번도 이런 것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어떠한 소리를 하냐면요, 저는 실패 경험이 없었는데요. 저 되게, 나 없었는데, 그 평범했는데? 이래요. 그럼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모의 면접을 할 때는 그 내면을 끌어내주지 못해요. 왜냐? 모의 면접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약간의 멘토링 상담을 하게 되면요. 그 친구가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지금과 같이.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나와요. 그럼 경험 정리할 때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코칭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 끌어내면 내면에서 나와요. 그럼 왜 그럴까요? 경험 정리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스펙의 일환으로서 자소서의 일환으로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경험을 그냥 쑤셔 넣고 생각을 별로 그렇게 깊이 해보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작성하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은요. 계속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현직자가 돼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어렵게 여러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내용대로만 일단 작성해 보세요. 자소서든 면접이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조직이에요. 조직 관점. 이걸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4번 문항입니다. 희망 근무지 이유와 배우고 싶은 점을 기술하고 써 있어요. 음, 어떤 의도인지 이것도 분명히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지만 4번 문항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서 이거죠. 희망 근무지를 또 나눠줬어요. 영업점, 지점과 본부 이 두 개를 나눠줬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구분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한 이유와 또 해당 근무지에서 인턴 기간 동안 배우고 싶은 점, 구체적. 배우고 싶은 점이 구체적이라는 건 그만큼 목표가 명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최대한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조금 더 로얄티를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4번 문항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만의 목적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금융권 인턴 지원이 처음이면요. 당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 관심만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기업은행 인턴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는데 오늘 이 라이브를 하냐면요. 일부러 한번 안 해봤어요. 왜냐? 아니 어떻게 쓰는지 계속 문의는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 잘 하고 있나? 왜냐면 영상을 제 예정 영상만 보더라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오늘이라도 다시 해드리는 건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희망 근무지는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뭘 선택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Y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영업점이 될 수도 있고 본부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영업점은 지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뭐 구체성을 띄운다. 뭐 지역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살면 강남 지역 지원도 되고요. 강북에 살면 강북 지역에 어, 지원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단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행 하계 인턴을 지원한다는 건요. 금융권 취업에 여러분 그래도 관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기업은행 예비 회원으로서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어 내가 진짜. 그럼 없더라도 여러분 이 정도 선의의 거짓말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내가 나중에 기업은행 회원으로서 영업을 더 극대화하고 지점에 도움이 되려면 아무래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뭐 강남이 됐든 강북이 됐든 그 지역 또 내가 나온 학교 기반으로 영업을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지역으로 가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그 지역의 상권도 알고 고객도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역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목적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부 부서로 가고 싶다. 본부는 구성이 달라요. 이 지점은 한 지점에 대부분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별로 다르겠지만 어떤 지점은 뭐 10명 있는 지점이 있고 큰 지점은 20명 이렇게 있는 지점도 있어요. 기업은행도. 근데 본부는요. 대부분 뭐 강북 지역 본부 뭐 이렇게 지역별로 한 개의 이제 지역 본부씩 있는데 본부에 가면 뭐 스텝 한 2명, 뭐 심사역 이렇게 해서 한 뭐 4, 5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본부는 뭘 하냐면요. 여러 지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 지점들을. 뭐 강북 본부다. 그럼 강북 본부의 여러 지점들을 여기서 전달, 마케팅이라든가 뭐 영업 교육 결과, 그다음에 영업 현황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이 지점, 이 강북 지역 본부 산하에 있는 한 10개에서 15개 지점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본부 부서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뭐 기업은행의 영업의 큰 틀을 본부 부서에서 이렇게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본부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뭔가 내가 코디네이팅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직접 뭐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지점은 직접 현장에서 침투하는 거지만 본부는 그 상위 부서이기 때문에 그 상위 부서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또 장점이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정말 원하는 친구들은 주점 발령 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보다 이런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또한 인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배우고 싶은 부분을 꼭 생각해 보세요. 인턴 기간 동안 꼭 금융 지식만 배운다. 그게 아니어도 저는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인턴 기간 동안에 나 기업 금융에 대해서 진짜 꼭 경험하고 싶다. 좀 진짜 배워보고 싶다. 소금융, 소대출, 아니면 중소기업 어떤 부분을 좀 배우고 싶다. 아니면 여신과 난 수신을 정말 어떻게 이해해보고 싶다. 아니면 고객을 난 진짜 꼭 1000명을 만나보아서 뭘 느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만의 직무 역량을 도출해보고 싶다. 은행원으로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50명을 미팅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싶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다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업금융의 지문을 배우고 싶다. 금융산업 하고 싶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5개 마스터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구체성이 있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엄청난 구체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인턴 기간 동안에 막 엄청난 거시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진짜 인턴을 하면서 뭔가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이 친구가 진짜 열정이 있구나 고민을 해봤구나 그 정도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본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지금 기업은행 1번부터 4번까지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경제 지식이 아니에요. 기업은행에 대한 관심. 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동공 흔들리고 생각 많아지는 취준생도 많을 건데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기업은행 무조건 지원하세요.